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국대학교 학생부 전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동국대 학생부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집 인원이 늘어났다는 것과 전형이 간소화되어 학생의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두 가지 특징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615명을 모집했던 학생부 종합, 올해에는 772명으로 25%를 더 많이 선발합니다. 동국대의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인 두드림은 어떨까요? 309명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올해에는 40% 가까이 늘어난 430명을 모집해 문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에 비해 학생부 전형 제출 서류는 아주 많이 단순합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다양하게 받던 제출 서류를 모두 없애고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2개로 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오직 학생부만 받습니다. 동국대학교 수시 전형은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 논술, 실기 위주 이렇게 총 4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각각 1회씩 지원 가능하고 학생부 종합에서만 두드림과 두드림 이외의 종합전형으로 구분해 지원 가능합니다. 결국 동국대에는 최대 5번의 지원 기회가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학생부 전형 지원자 중 404명이 학생부 전형 내에서 중복 지원했고 합격 통보를 받은 학생은 25%였습니다. 학생부 전형 경쟁률이 11대 1이었으니까 상대적으로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죠. 최대 5회 지원의 기회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설계할 것이냐가 동국대 합격의 문으로 한 걸음 다가가는 중요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얘기. 논술을 제외한 모든 수시 전형에서 동국대는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전형은 종합과 교과 모두 단계별로 진행되며 단계별 전형 방법을 동일하게 간소화하였습니다. 1단계에서는 한 가지 전형 요소만으로 3배수의 학생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3배수 선발 학생을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이때 면접은 문제풀이식의 심층 면접이 아닌 제출 서류 확인 중심의 일반 면접으로 부담을 낮췄습니다. 학생부 전형은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 동일하게 면접 비율은 30%입니다. 학생부 종합과 교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1단계 전형 요소입니다. 학생부 종합은 서류로, 학생부 교과는 내신으로 1단계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1단계는 제출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정성평가합니다. 서류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내신 등급을 점수화해서 순위를 매기는 정량평가가 아니므로 성적에 의한 지원학과 선택보다는 제출 서류에 맞는 지원학과 선택이 중요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1단계는 교과 성적, 즉 내신을 정량평가합니다. 1단계에서 3배수를 선발하기 때문에 2단계에서는 교과 성적의 편차가 크지 않습니다. 결국 2단계에서는 교과 성적보다는 면접이 합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동국대학교 학생부 전형의 1단계 전형 방법을 정리하면 종합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정성평가하고 교과는 내신을 정량평가한다는 차이를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동국대의 경우 학생부 교과 전형은 올해까지만 한시 운영한다는 점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할 추천 전형 2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수도권 외 지역 학생들만 추천받아 지원할 수 있었던 지역우수 인재 전형, 올해에는 지역 제한을 없앤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변경했습니다. 계열 구분 없이 고교별 3명을 추천받는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되겠지만 중요한 점은 무늬만 종합전형이 아닌 교과 성적을 정량평가하지 않는 진짜 종합전형이라는 점입니다. 또 다른 추천 전형인 불교 추천 인재 전형. 불교학과만 모집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만 영문, 경영, 경제, 전자, 산업 시스템 등 선호도가 높은 18개 학과에서 100명 가까운 학생을 모집하고 있고 같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 속해 있는 학교생활 우수인재 전형 합격자의 내신 성적과 비교할 때에도 다소 낮은 성적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교 추천 인재 전형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궁금해하는 새 전형의 포지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평가에서는 교과와 비교과를 구분하진 않지만 효과적인 설명을 위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파란색 학교생활 우수인재 전형은 비교과 활동보다 교과 성적이 더 자신 있는 학생이,
초록색의 두드림 전형은 성적에 영향력이 낮기 때문에 적극적인 활동으로 전공 적합성이 높은 학생에게 어울립니다. 노란색 학교장 추천 전형은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룬 학생에게 추천합니다. 동국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1단계에서는 4개의 항목을 평가합니다. 첫째,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에서는 지원 동기의 타당성과 진로 계획의 구체성, 그리고 그 실현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둘째, 학교생활 충실도에서는 대학에서 수학할 학업 역량을 갖추었는지와 성실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셋째, 전공 적합성에서는 전공 수학 역량과 학습 경험, 그리고 비교과 활동을 통한 전공 관심도 등을 확인합니다. 전공 관련 역량을 학교생활 중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성장시켰는지를 전공 적합성이라는 평가 항목으로 판단합니다. 넷째,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에서는 학교생활 중에 주도적 역할 수행 및 자기발전 노력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단계 면접에서는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인성 및 사회성, 전형 취지 적합성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면접과 관련한 준비 방법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필요한 팁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첫째, 자기소개서는 학교생활 기록부와 연결된 서류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에는 학교생활 기록부에 있는 내용들로만 작성해야 합니다. 둘째, 문항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셋째, 진부하면 안 된다는 판단으로 과장하거나 논리를 비약하지 말고 진솔함에 집중하세요. 입학사정관들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학교 생활에 집중하면서 자기 개발에 힘쓴 학생들, 그래서 대학에 입학해서도 잘 적응할 수 있는 인재들을 찾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신이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넷째, 결과 나열보다는 과정 중심으로 작성해 주세요. 활동의 결과들은 이미 학교생활 기록부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이 궁금한 내용은 기록에 나타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활동의 결과를 내기 위해 본인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세요. 이제는 면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의 면접 방식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활동의 진위 여부나 인성을 파악하는 일반 면접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면접을 위한 제시문이나 교과 지식을 묻는 공통 질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원 대학 및 학과 정보를 숙지하셔야 합니다. 면접의 주요 목적은 우리 대학, 우리 학과에 들어올 만한 학생들을 발굴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해서 자신이 이에 적합한 인재임을 강조하세요. 셋째, 예상 면접 문항 및 답안을 만드세요. 자신이 한 활동과 느낀 점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본인 자신이겠지요. 본인이 작성한 자기소개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꼼꼼하게 살피면서 내가 면접관이라면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상 질문을 뽑아보고 더 나아가 답안까지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연습을 통해 자기 표현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면접 상황을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면접 문항과 답안이 내 머릿속에 있다 하더라도 긴장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말하기는 쉽지 않지요. 자기를 표현하는 데 주저함이 없도록 끊임없는 연습을 하세요. 이상으로 동국대학교 2017학년도 학생부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모든 수험생들, 바라는 결과 성취해서 동국대학교에서 다시 만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